예,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자. 다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부자는 아무나 되나요? 아니, 좋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냥 부자 짓거리 하면 됩니다. 그럼 부자 짓거리는 어떤 걸 말합니까? 예. 말을 바꿔버리죠, 그러면은. 돈이 왜 많고 싶으세요? 돈 왜 벌고 싶으세요? 많이 쓰고 싶어서. 재밌게 살고 싶어서. 뭔가 나 이래! 하고 멋있게 하고 싶어서. 좋은 옷 입고 싶어서. 보석 사고 싶어서. 예.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개 보면은 대부분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 자체가 좋습니다. 돈 자체가 좋으니까 이 사람은 부자 될 수가밖에 없죠. 사실은 부자가 되려면 그냥 부자 짓거리 하면 된다. 부자 짓거리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의 리스트를 쫙 적으신 다음에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 부자가 됐다. 이 사람은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걸 쭉 열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부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자가 아니죠. 그러면은 부자 짓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 요 명리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요. 왜 양이죠? 양이 왜 양입니까? 예, 퍼지니까. 맞습니다. 퍼지니까 양입니다. 그건 왜 퍼지는 거죠? 왜 퍼져요? 본래는 음이었으니까.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왜 갔어요? 서쪽이 있었으니까. 양이 퍼지는 이유는 음이었기 때문에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로 양은 퍼지는 거야. 퍼지는 거. 퍼져요. 퍼져. 퍼지면은 그 퍼지는 것을 보고서는 뭐라 그래요?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은 얘기죠. 부자가 부자 짓거리 하는 거나 양이 양의 짓거리를 해야지만 양입니다. 그럼 양의 짓거리는 뭐냐? 퍼지는 짓거리입니다. 이것을 명리에서는 식상을 쓴다고 합니다. 식상은 쓴다고. 자, 식상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가 표현하는 거, 나를 나타내는 거, 말하는 거, 이 에브리바디가 몽땅 식상입니다. 그래서 양은 주로 식상을 쓴다 얘기를 하고 식상의 짓거리 또는 퍼지는 짓거리를 하는 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자, 그러면 음은 뭡니까? 음은 뭉치고자 합니다. 음은 뭉치려고 그래요. 왜 뭉치려고 그러죠? 이게 다 아시네. 진짜 퍼져 있었으니까 뭉치는 겁니다. 이제 퍼져 있으니까 뭉치려고 한다. 뭉치는 것이 바로 음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죠. 요 개념을 정말 잘 갖고 가셔야 돼요. 명리 공부하면서 매일 헷갈리고 이거 헷갈리는 것이 양과 음을 갖다가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해내야 되는 거가 항상 헷갈려요. 남자는 하늘이다, 양이다. 왜? 뭉쳐 있었으니까. 퍼지려고 하니까. 중요한 얘기는 양은 퍼져 있기 때문에 뭉치려고 하고 음은 퍼져 있기 때문에 뭉치려고 한다. 자, 그 그림이 어디에 나왔다 그랬죠? 태극이 나와 있습니다. 태극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태극은 보기에는 어떤 그림이죠?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을 양이라 한다면 어느 한쪽은 당연하게 음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는데 요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어떻게 같으냐고요? 무엇인가가 있다면 무엇인가가 뭉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퍼집니다. 뭉침과 퍼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태극이라 하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거의 같은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걸 해놓게 되면 많이 헷갈려요. 이 그림에서는 자, 이 그림과 연관을 시켜서 이 그림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가장 뭉쳐 있는 시점, 가장 작아져 있는 시점 이거입니다. 그럼 가장 퍼져 있는 시점, 가장 양돼 있는 시점 그게 뭡니까? 예, 요겁니다. 즉 양음의 운동은 양음은 이렇게 뭉쳤으니까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은 다시 뭉치려고 하고 이것을 반복하는데 이렇게만 그리면은 무슨 그림이 됩니까? 정적인 그림이 됩니다. 고정화되어 있는 그림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명리는 역이라고 합니다. 역은 가장 단순하게 한마디로 줄인다면 움직인다 이야기입니다. 움직이려고 하니까 움직이는 걸 가르쳐주고 싶고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예, 태극의 그림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요. 내가 여기 있었으면은 이 벽에 붙어 있었으면은 여기 벽에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 더 뒤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다시 여기 벽에 부딪히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음이라 한다면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걸 몽땅 다 양으로 가는 길, 여기를 양이라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길은 모두 다가 음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달마가 동쪽으로 갔다는 거에서 아무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왜? 서쪽에 있었으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양은 왜 양이니? 양은 왜 양이야? 너는 음이었으니까. 음이었으니까 양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보고서는 너는 양이야 하고 얘기한 것이고 반대로 너는 왜 음이니? 너는 양이었으니까. 양이었으니까 이제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이라 합니다. 그러면 양이 너 양이야 하는 순간 빨리 머릿속에 계산해야 됩니다. 양이라고 했을 때는 너는 본래 음인데 양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뭉쳐 있었는데 퍼지려고 하고 있구나. 알았어. 너 뭐니? 나 음이야. 음이라고? 알았어. 음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알았어. 그럼 너는 양이었었구나. 양이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자꾸 뭉쳐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양과 음이 이렇게 헷갈린지 아십니까? 본래는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이어야지 맞죠. 그런데 이 사주명리, 특히 명리의 세계에서는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이 자연을 관찰하는 게 누가 관찰합니까? 사람이 관찰합니다. 무엇인가가 이야기하고 무엇인가가 표시를 하고 무언가를 갖다가 나타내고 하는 것은 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았을 때 퍼져가는구나. 너는 양. 딱 사람이 봤을 때 뭉쳐가는구나. 너는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본래 양과 본래 양이라 부르는 것과 음이라 부르는 것은 그 차이가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게 되면 음양이 이게 이 정리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이 명리 계속 헷갈립니다.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하는 이유는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이씨, 왜 하늘은 양이라 그러는 거야? 하늘은 하늘이라 그러는 거야? 진짜로 이게 무슨 좀 이렇게 그 여자를 갖다가 좀 비하한 건가?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구분짓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건지곤지 잼잼잼 이런 얘기들이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몸 전체 알알이 다 새겨져 있고 우리 몸의 하나하나의 정신의 세포에 다 모두 다가 이 명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명리는 가장 근원적으로 발달되고 사고로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어디냐?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조선이라고. 조선의 그 명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겠다고 저는 외칩니다. 자, 조금 말이 좀 격해졌는데요. 자, 양은 왜 양이라고요? 예, 퍼지니까. 그러면 너 퍼지는 애야. 너 양이잖아. 너 퍼지는 애잖아. 그지? 그러면 무슨 짓거리 해야 되겠니? 퍼지는 짓거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너는 뭐야? 음이야. 그러면 음은 뭐 하는 짓거리 해야 돼? 뭉치는 짓거리 해야 되죠. 뭉치는 짓거리 그것이 바로 여자는 무엇인가가 뭉치고자 한다면 그 뭉친다는 얘기가 사실은 똘똘똘똘 뭉친다는 얘기도 되고 무엇인가가 시선이고 관심이고 무엇인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자 스스로에게 여자에게 음에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화입니다. 도화는 새끼를 부리고 막 이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화의 의미는 관심을 받다. 시선을 집중받다입니다. 무언가 시선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화의 그 꽃이 아름다움을 다 보는 사람마다 야 너무 이뻐 너무 아름다워 하듯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기본적으로 도화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시선을 모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도화. 그러면 도화를 받으려면 시선을 집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여자는 기본적으로 치장을 합니다. 치장. 왜 치장을 해요? 그냥 하고 싶어서? 예. 여자는 시선을 모아야 되고 뭉쳐가야 되니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고 이쁘게 옷을 입고 이러한 것을 갖습니다. 조금 더 야한 얘기로 하게 되면 뭉치려고 그러면 그냥 뭉쳐집니까? 무엇인가 뭉침을 받아야 됩니다. 뭉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 진짜 심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진짜 누르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 모든 것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 위해서 뭉치기 위해서 여자는 철저하게 뭉치기 위한 짓거리를 합니다. 여자는 뭉치기 위한 짓거리. 남자는 그러면요. 남자는 퍼지기 위한 짓거리. 퍼지기 위한 짓거리는 자, 남자들이 퍼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죠? 예,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집에서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활동을 하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를 나타내고 이 모든 행위들이 다 모두 자신을 퍼뜨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얘기한다면 남자는 행동 반경이나 자기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여자는 반대로 무엇인가가 함축되고 뭉쳐서 자기의 영역을 고정화시키고 만들려고 한다. 뭉치려고 한다. 그래서
자연적인 발상에서는 남자가 자꾸 밖을 쳐다보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자기 내 가정을 지켜야 돼, 가정시켜야 돼 하는 것들의 의미는 사실은 어쩌면 맞는 겁니다. 남자는 양이라 한다면 아니 양을 갖다가 너 양이야 하는 그 순간 너는 양의 직거를 해야 돼. 그래서 남자는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든지 양의 직거를 하려고 듭니다. 여자는 뭉치려고 합니다. 뭉치는 직거를 하려고 듭니다. 그 두 개의 이야기가 자, 남자가 나타내고 표현하고 뭐 그냥 뭐 행동을 하고 뭐 이런 모든 에브리바디 이것을 식상이라 한다면 명리에서 뭘 여자가 뭉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에브리바디 다 통틀어서 인성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명쾌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명쾌한 이야기? 양은 가장 해야 될 것이 식상입니다. 식상을 써서 무언가 나타내고 무언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가 양의 짓거리고 남자의 짓거리입니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성을 써서 받아들이고 챙기고 자기의 영역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양과 음이 좀 다르죠. 그러한 남자가 식상을 쓰는 것, 여자가 인성을 쓰는 것, 이런 무엇인가 쓴다는 개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용신입니다. 용신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만능키를 생각하세요. 만능키. 아니에요. 같은 사주도 최소한 100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좋은 사주니까 무조건 뭐 그냥 못 된다고? 에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같은 사주 같아 똑같은 사람이 무조건 다 잘 된다면 이 세상은 이상해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같은 사주라고 다 똑같이 된다면 같은 학교에 다녀야 되고 같은 반에 있어야 되고 성적도 똑같아야 되고 공부도 똑같이 잘해야 되고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주만 달랑 보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제발 좀 사주 보는 사람들 도사 흉내 좀 내지 마세요. 그러한 같은 사주가 100명 있는데 모두 다가 바르다는 개념을 먼저 가지고 그런 중에 이 사람이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갔다면 주로 어느 쪽을 많이 사용했겠니? 하고 생각해야지. 무조건 이게 용신이야. 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면 왜 부자가 됐고 부자가 대한 방법론이 무엇이니? 그 방법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방법론이 너무 쉽게 나타나면 모두 다 부자죠. 그 방법론이 모두 아주 쉽게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다 모두 다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회 질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 질서는 오히려 망가집니다.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인생의 법칙 사주 보실 때 인생의 법칙을 꼭 참조하십시오. 인생의 법칙이 뭐예요?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법칙 뭐냐고요? 에이.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못 사는 사람은 많고 잘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높은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일반 평민이 많아요? 당연하게 평민이 많습니다. 그것이 그냥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법칙이라는 큰 틀에서 사주를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주라는 그 안에서 무조건 이게 용신이야, 이게 좋은 거야 하고서는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뚱뚱한데요. 저는 맨날 그냥 저기를 해요. 아, 뱃살 빼야 되는데, 뱃살 빼야 되는데 얘기합니다. 그러면 뱃살 빼는 방법은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밥 먹는 거 좀 줄이고 칼로리량 줄이고 운동 많이 하고 하면 당연하게 살 빠지겠죠. 알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내 몸이, 내 습관이, 내 습이 이것을 잘 하질 못합니다. 내가 살아온 그러한 나의 체질화되어 있다할까요? 습관화되어 있다할까요? 내가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걸 안 하게 만들죠. 자, 여기가 그대로입니다. 나는 왜 부자가 안 됩니까? 너는 부자 짓거리를 안 했잖아. 부자 짓거리 안 하고 부자 안 될 짓거리만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게 맞지. 그 나쁜 겁니까? 아니요. 나쁘고 좋다가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사는데 나는 부자 짓거리를 잘 못했으니 평민,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주인데 부자 짓거리를 했으니까 부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부자고 어떤 사람은 안 부자입니까? 보통 말하는 방법론이 틀려서 그렇죠. 자, 우리는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용신, 이 사주 보면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에 꽉꽉꽉 처박혀 있는 것이 용신입니다. 용신. 용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사용한답니다. 사용하는 거. 무엇을 사용했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쓰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변화시킨다면 그만큼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잘 변화가 안 된다면 영원히 안 되겠죠. 이 사주는 좋은 사주니까 부자 사주야. 제발 좀 그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이 사주가 좋은 사주면은 그만큼 살아가기가 어렵답니다. 사실은. 자, 조금 얘기가 좀 이게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용신의 용자입니다. 용신의 용자는 그냥 조금 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죠. 용신의 용자는 그냥 무엇인가를 사용한다의 용자다. 사용의 용자. 그러니까 무엇을 사용했어. 같은 사람이 있어도 똑같은 같은 친구들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젓가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젓가락을 쓸 것이냐 숟가락을 쓸 것이냐 그거는 뭐라고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이 써지게 되고 그렇게 가는 것들, 사용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용신입니다. 키워드의 용신이 아니라 물론 키워드의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지셔서 아, 뭔가 사용하고 있다의 용자구나.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용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신은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직거리, 사용하는 것, 무엇인가 갖다가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용신입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직거리, 그것이 용신입니다.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고위직에 올라가는 직거리, 그것이 용신입니다. 그러면 양은 무슨 직거리를 해야 되죠? 예, 양의 직거리. 음은 무슨 직거리를 해야 되죠? 음의 직거리. 그 음의 직거리, 양의 직거리를 갖다가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에 그 사주명리를 공부하면서 거의 대부분들이 용신 아주 용신에 아주 그냥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래서 용신 찾아 산만리 찾아도 답이 없네. 나는 분명히 술을 용신이라 봤는데 이 사람은 웃기네. 화가 용신이야 하고서 싸우지요. 용신 도대체 어디 갔니? 용신하고 찾았는데 용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용용 죽겠지 하고 용용 약 올립니다. 용신은 무언가 사용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보니까 아, 참 진짜 뭐라 그럴까? 뭐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이게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론을 어느 쪽을 많이 사용했던 거야? 어느 쪽에 관심을 가졌던 거야? 이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용자는 그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한자를 갖다 쭉 해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자에는 분명히 그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상형 문자다, 뭐 아니면 뭐 무슨 문자다, 이거 쭉 많이 있는데 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조금만 달리해서 저는 이 한자를 해석하는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한자를 해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림의 형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틀린 게 아니라 맞죠. 근데 요것을 갖다가 음향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보았다면, 그렇게 쭉 찾아 들어간다면 또한 해석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조선명리 또는 우리식의 한자 해석 방법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용자를 한번 써볼까요? 예, 용자를 잘 보시게 되면 음양오행에서 오행 중에서 보이는 글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오행 중에 한 글자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글자입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자에는 토가 들어가 있네. 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다시 이렇게 보면, 잘 보면은 요렇게도 요렇게도 토.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토네. 가만히 있어봐봐. 요렇게도 토네. 토가 욜로도 가고 욜로도 가네. 하하. 토는 이렇게, 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죠. 요 껍데기 있는 요 글자, 요거. 이게 뭘 경자인데요. 이건 도대체 뭘 상징하느냐? 그냥 조금 쉽게 생각하죠. 무언가 있다면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그냥 문이죠, 문. 이게 문자로 이게 그냥 그런 문이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문에서 문이 있다. 그런데 토가 일로 가는 게 있고 토가 일로 가는 게 있어. 조금만 고민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문이야, 문. 여기 문에서 딱 있어. 있는데 일로 갈까? 아니면 여기서 일로 갈까? 마치 영어로 얘기한다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문에서 밖으로 나갈까? 안으로 들어갈까? 어떤 것을 어떻게 해배는 거지? 너 지금 어디 있니? 문에 항상 우리가 살면 시간이라는 것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다 뭐죠? 문입니다. 시간의 문에서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 우리는 매일 언제나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가 이리로 갈 것이야, 일로 갈 것이야, 수없이 고민합니다. 일로 가면 잘 될 것이고 일로 가면 망할 것이고, 진짜 투비 오하다 투비, 이것이 문제로다.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명리의 용자입니다. 어떤 방법론을 쓸래? 어떤 방법론으로 할래? 어떤 방법론으로 살아갈래? 하는 것이 바로 용신입니다. 그래서 용은 일로 갈래? 아니면 일로 갈래? 인생길 너무나 쉽습니다. 따지고 보게 되면 이 길로 갈 것인가, 이 길로 갈 것인가 항상 고민해야 되고, 이 길로 갔을 때 긍정적, 이 길로 가니까 부정적, 모두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한 글자의 모습이 바로 용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용자는
토가 일로 갈래? 아니면 토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내가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법론이 되고, 방법론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용신은 부자 되는 방법은 율로 가는 거니 율로 가는 거니, 높은 사람이 되려면 일로 가야 되는 거니 일로 가야 되는 거니, 내가 저 여자를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 그러한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방법론이 명리에서는 어떻게 가느냐? 양으로 갈 것이냐 음으로 갈 것이냐, 현재 나의 위치에서 양으로 갈 것이냐 음으로 갈 것이냐. 에이, 그때 확 일 저질렀으면 내가 말이야 부자가 될 건데, 어떤 사람은 아씨 근데 참았어야 되는데, 그 모두 다가 바로 용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양은 어디로 간다고요? 퍼진다고. 퍼진다는 얘기는 식상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식상으로 움직이고자 합니다. 식상으로 움직여서 그 다음에는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결과를 얻어서 환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런 방향성이 바로 식상의 이야기. 아니야. 나를 나타내고 표현하기는 하되 어떻게 하면 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냥 내가 주어진 게 맞게 그것만 하면 돼. 그것이 인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주 보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식상을 쓸 것이냐 인성을 쓸 것이냐. 이 사람은 식상을 주로 쓰고 있네. 아, 이 사람은 인성을 주로 쓰고 있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주는 뭐 운명이다. 대운이 좋아야 돼. 야, 맞습니다. 조금 더 오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번 사주 이 공부하시는 분 거의 대부분 이 명자, 이 운자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운은 어디서 온 걸까요? 예. 조금만 이 글자를 관찰해 보시죠. 관찰해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게 보이시죠? 뭐가 있죠? 아, 차. 빵빵빵 하는 차. 요즘은 자동차 시대에 차. 아, 차가 있네요. 그런데 요 위에 간머리가 있죠. 민간머리가 있죠. 자, 민간머리는 무슨 뜻이냐? 나름대로 이렇게 하라 하고서는 제재를 가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한도 내에서, 요 영역 내에서 그런 제재성을 얘기합니다. 제재 속에 있는 차 같은 것. 그래서 이 글자를 하게 되면 군자가 됩니다. 군인의 군자. 군인의 군인. 군인은 어떻게 하죠? 군인은 내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총 빵빵 쏠 수 있습니까? 군인은 반드시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에게 앞으로 세 발자국 가! 하게 되면 착착착 세 발자국 갑니다. 뒤로 세 발자국 가! 그럼 뒤로 세 발자국 착착착 합니다. 군인은 반드시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총을 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자, 이 운자라는 것은
군인이 어떻게 한다고? 예, 군인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군인이 움직여. 그럼 군인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 예,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명령입니다.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다 모두 다가 내 마음대로 산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를 보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그 안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운이란 군인이 걸어가듯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운자입니다. 그 운이 좋아야 돼. 무언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명령에 내가 착착착 잘 움직였어. 그럼 박수. 그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안 왔어. 그러면 그 군인은 어우 야단 맞겠죠. 앞으로 세 발자국 꽉 그랬는데 두 발짝 반 갔어. 야단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다. 명령에 따른 것, 그것이 바로 운입니다. 그 명령에 따랐을 때 그 상황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 너한테 요만큼만 가세요 하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거슬리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상황의 명령에 맞춰서 수행을 잘하게 된다면 잘했어 하고서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이 바로 좋은 복이라 할 수도 있고 또 부자가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위직에 올라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아니라 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똑똑해서 망합니다. 차라리 시키는 것만 잘 꼬박꼬박 잘한다면 그리 망할 일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운이라는 것과 같이 얘기가 되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이 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령이 10발자국만 움직이라고 나오지만 그 운에서 명령이 얘기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15발자국 움직였다면 잘한 게 아닙니다. 군인처럼 명령을 잘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 잘 안 했으니까 10발자국 하라는데 난 15발자국 갔으니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령을 그만큼 거역한 겁니다. 거역했으니 당연하게 야단 맞아야죠. 야단 맞는 그 결과가 뭡니까? 아하, 사업에 망한 거죠. 명령은 이야기합니다. 이만큼만 하라고. 그 이만큼만 하라는 것을 잘 따르면 보통 말하는 긍정적이고 이만큼 하라는 걸 안 따르면 좀 부정적이 되겠죠. 용신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식상을 쓸 것이냐 인성을 쓸 것이냐. 식상은 표현하고 나타내고 진취적이라면 인성은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주로 따르는 쪽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 이 아이가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뭔가가 굉장히 활동적이야. 얘는 좀 식상 쪽으로 많이 가는 애구나. 이 식상 쪽으로 가는 것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상 쪽으로 즉 자기를 나타내고 무엇인가가 의욕적이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성적을 보완시켜야 될 것이고 보완시킨다 그래서 무조건 우기란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만큼 식상에 맞는 인성을 가져가라는 얘기고 주로 인성적으로 바바리 들이는 쪽으로 강한 사람은 그것만큼 식상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이쪽이 좋아서 이쪽이 좋으니까 얘가 받침이 되든지 아니면 이쪽이 좋으니까 이쪽을 받침하든지 이것을 잘 조화롭게 보라는 것이 바로 사주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용신, 키워드의 용신, 만능열쇠의 용신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쓰고 있는 것, 그것이 용신이고, 당신은 이쪽으로 이쪽을 좀 이렇게 신경 쓰면 좋을 건데 이쪽을 안 하니까 참 이게 어려움을 갖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죠. 저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남자다운 겁니까? 이쁜 여자를 봤어. 그리고 남자가 이쁜 여자, 당신은 이쁘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야 되나요? 아니죠. 이쁜 여자를 보면 참 저 이쁘네. 어떻게 한번 좀 얘기 좀 해보면 안 될까? 결혼 전 그럴 때 같으면은 저 이쁜 여자 있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쏙 드는데 하고 끝나야 되겠어요? 아니죠. 무언가 그 여자한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남자는 껄떡대는 것이 맞습니다. 남자는 껄떡대는 것이 남자다움입니다. 사실은 껄떡대긴 껄떡대는데 그냥 마음가내로 껄떡대는 것이 아니라 껄떡대는 것을 주로 갖고 갈 때 주로 가지면서 이것에 절제된 뭔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껄떡됨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괜찮을 것입니다. 여자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무엇인가가 나한테 관심이 되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남자가 딱 봤을 때 아유 뭐야 여자 아니야 이게 되겠어요? 아니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짓거리를 해야 됩니다. 뭐 짓거리가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행동성, 예를 들어서 남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는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쁜 옷을 입었어. 잘하고 있는 거죠. 남자의 관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화장을 했어. 맞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주라고요? 여자는 받아들이는 쪽이. 남자는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요? 행동하는 쪽.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양, 여자는 양은 양의 짓거리를 해야 된다. 음은 음의 짓거리를 해야 된다. 양의 짓거리는 뭐 하는 거냐? 나타내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껄떡대고 이것이 양이다. 퍼지려고 하는 것이다. 여자는 받아들이려고 한다.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도화살을 가지고 있다. 그럼 도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 이쁜 옷을 입는다. 말을 이쁘게 한다. 뭐 이러한 것들 모두 다가 꼬리도 칠 줄 알아야죠. 꼬리 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것을 얼마큼 잘하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남자는 양의 짓거리, 여자는 음의 짓거리. 양은 퍼지는 것, 음은 뭉치는 것, 모아지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신, 용용 죽겠지 용신. 그 용신은 다름이 아니고 뭐라고요? 들어가느냐 나오느냐가 바로 용이다. 그래서 음양에도 용신이 있고 오행에도 용신이 있습니다. 오행 각각의 용신이 있다고요. 음양에도 지금 방금 용신을 얘기했잖아요. 음의 용신, 양의 용신, 오행 각각의 용신도 그대로 또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용신, 어떤 상황, 이 상황에 따른 용신, 환경에 따른 용신, 때로는
하늘이 내려주는 용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 버는 용신. 자, 이 용신 사용, 살아가는 처세, 방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용신, 사용, 행동하는 것 무엇인가 그 방법론을 잘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겠죠. 이 사주는 좋으니까 뭐 될 거야? 참 이번에 그 텔레비에서 아주 그냥 시끌벅적하게 진짜 나오는 그 참 뭐 인사가 있죠. 뭐 참 점쟁이한테 봤더니 모델상이라고요. 대통령은 아무나 됩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휴 이제 바로 하시네. 대통령이 될 짓거리 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될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상한 짓거리 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 짓거리가 바로 대통령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주만 보고서는 사주가 좋으니 못 될 수 있다. 제발 좀 거짓말 좀 하지 마시죠. 제가 빕니다. 빌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인생의 법칙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당연히 구별이 된다. 당연하게 잘 사는 사람은 적고 못 사는 사람이 많다. 잘 사는 사람은 왜 잘 사는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왜 못 사는지 방법론이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살아가는 방법론 중에서 부자가 되는 직거를 했으니까 부자가 된 거고. 그러나 부자가 됐다고 무조건 행복한가요? 에이, 그건 아니죠. 사주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얻었는데 요건 놓쳤구나. 이것은 얻었는데 요것을 놓쳤구나. 내가 너무 이것을 얻으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또 부자가 되려니까 돈을 갖다 안 써. 먹는 것도 아까워. 그래서 돈은 많은데 내가 건강을 너무 가슴 너무 흥분했나? 그래도 우리 흥분해버리잖아 확실히. 치니까. 이제 리얼하게. 우리 또 리얼 좋아하잖아 리얼. 확실히 리얼해야지 또 이게. 저 얼마나 했어요? 지금 50분. 이 명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학자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학자?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학자라면 학의 뜻은 알아야 되겠죠. 학의 뜻은. 학은 배운다는 얘기죠. 배운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 아는 거 배우나요? 아니죠. 모르니까 배웁니다. 학이란 글자는 모르니까 배운다의 뜻입니다. 조금 서운한 얘기지만 이 현대적으로 학자를 쓰는 거하고 본래 의미의 학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에는 학 그러면은 뭐 뒤에 붙죠. 생물학, 물리학, 뭐 국문학, 영문학
이런 식으로 학자가 붙는데 그 학은 그 의미 속에는 영어를 공부해서 그쪽 관련의 직업성, 잡을 가져가야 되겠다. 학을 공부했다면 생물을 배워서 그쪽에 직업성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좀 사고가 좀 이상이 됐는데 어쨌든요. 그렇게 되면 무엇을 공부해서 그쪽으로 직업을 가져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쪽에 의미를 갖는다면 실질적으로 학자는 철저하게 모르니까 배우는 겁니다. 모르니까 하나 배워나가겠다. 그래서 그걸 알아가겠다. 이 뜻이 원래는 학의 뜻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학의 글자를 한번 좀 나누어서 좀 재밌게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학은 무슨 글자? 모르니까 배운다. 알면 안 배우고 모르니까 배운다는 얘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긴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요. 학자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음양오행 10간 12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글자가 있습니다. 무슨 자죠? 예. 한번 써볼까요? 요자, 쥐. 세종대왕께서 너무너무 멋있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상하게요. 그 글자 속에 그 음 속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명리 공부하신 분들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에서는 일량이 희생하고 하고는 아주 그냥 유식하게 말씀하십니다. 일량이 희생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할 때 또 식간 12지를 얘기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자. 왜 자부터 시작해요? 얘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시작됐다는 얘기는 시작이 되었다. 무슨 뜻이죠? 똑같이 음양으로 얘기하자고요. 시작됐대. 무슨 얘기죠? 움직였다고. 어떻게 움직였어요? 양으로. 양으로 움직임. 양으로 움직인 겁니다. 일양이 희생하고, 잘 기억하세요. 일양이 희생하고, 일양이 이만큼의 양이 생겼단 말입니다. 생겼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퍼져간다는 얘기입니까? 뭉쳐간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움직인다. 움직여서 어느 쪽으로 간다? 퍼져간다. 실질적으로는 퍼져간다는 이야기. 이것이 일양이 희생하고 얘기합니다. 쥐가 어디서 살죠? 쥐는 왔다리 갔다리 하죠. 양에 있다가 화는 데 나왔다가 껌껌한 데로 쏙 들어가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모습이 거기서 그렇게 깜깜한 데 있다가 화난 데로 나왔다가 그 화난 데로 나오는 것이 그 영역이 짧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그 양이 움직임이 보였다. 그것이 바로 일양이 희생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말 쓰죠. 이젠 단서가 잡혔어. 단서. 한자로는 단서가 틀립니다. 그런데 단서 했을 때 이 서자를 그럼 쥐로 한번 바꿔보시죠. 쥐서로 바꾸면은
아예 의미가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이제는 시작이 되었구나. 단서를 잡았어. 아, 무엇인가 밝혀지는 것을 이제 그 실마리를 잡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된다고요? 아, 알려지기 시작한다. 실질적으로 단서, 쥐 이러한 것들은 다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갑니다. 더 재밌는 얘기. 우리나라 한글이 너무너무 위대한 이야기. 그 의미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그 총이라는 거 아시죠? 총. 이거 그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이 참 이거 뭐 함부로 하고 막 이 총 들어가는 말들을 쭉 한번 열거해 볼까요? 많은 총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재미있는 게 총각. 총각. 말총머리. 총.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죠? 예. 무엇인가가 총 하는 순간에 총명해. 별이 총총총총 빛나. 그 의미 속에는 어떤 말이 좀 들어가 있어요?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 총각. 기가 막힌 글자죠. 총이 각을 세웠어. 네, 총각. 이렇게 우리말에는 그 속에서 의미를 잘 가지고 있다. 그 속에 중요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요 의미 조금만 틀려도 잘못하면 그 의미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굳게 결심하시죠. 어떻게 결심하세요? 훈민정음. 훈민정음. 총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총이라는 음이 있다면 총을 충으로 읽지 마라. 확실하게 총 하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음이 헷갈리게 되면은 의미 전달, 그 진정한 의미가 헷갈릴 수가 있다. 고심 끝에 그걸 정리하시죠. 요것을 칭할 때는 정확하게 이 음을 이렇게 읽어야 돼.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음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갖다가 생각하셨을까요? 음을 정확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속에는 우리 글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음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저는요, 한자도 우리식의 해석 방법이 있다. 우리식의 해석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 단순히 형상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음양의 논리로서 해석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조선식의 한자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조선식의 한자 해석 방법. 그것은 음양오행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양오행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석한다. 그렇다면 명리가 중국에서 온 겁니까? 뭐 중국이라는 의미 자체도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죠. 어쨌든 현재 차이나로 얘기하는 그 중국의 뭐 글자가 한자다. 아니죠. 그 글자의 모습은 같게 보이고 비슷하게 보일 또 같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틀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영어의
A자라도 프랑스 사람이 읽는 것과 영국 사람이 보는 읽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목, 이 목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의 모습과 많이 비슷해. 그래서 얘는 나무 목이야 할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형상으로 보아서 얘와 비슷하니까 나무야 하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 이 글자를 철저하게 음양으로 음양오행으로 해석을 해서 이러한 것이 목이야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겠죠. 음양오행으로 철저하게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 목자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야 한다면 차원이 다르죠. 당연히 차원 다르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생겼으니까 이거야 하는 거하고 이거는 이래서 이래 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 이래서 하는 그 방법론 그것이 바로 명리 이야기고 음양오행의 이야기고 그러한 방법으로 한자를 해석하고 이해했던 민족이 저는 우리 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식에 우리 식에 분명히 한자 해석 방법과 같이 명리가 있을 것이다. 그 명리를 찾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철저하게 음양오행이 아주 참 잘 들어가 있는 알알이 우리 세포에, 우리 행동에, 우리 습관에, 우리 문화에, 우리 사상에 음양오행 명리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얘기했죠. 건지 잼잼잼.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지 잼잼잼. 건지 도리도리 짝짝꿍. 요 말 자체가 한번 음양이라는 것으로 음양오행이라는 것으로 그 말을 자꾸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아, 정말로 음양오행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조시대 때 어느 유명한 정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모두가 매손 하나 있소이다. 자연현상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다 어디 있어요? 예, 손 안에 있어요. 다음 시간이나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 손을 잘 보게 되면 아주 알알이 음양오행이 잘 녹아 있습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괜히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바닥을 잘 보세요. 손바닥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손바닥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손 잘 한번 봐보세요. 이렇구나 이래 맞아. 박수 치고 웃으면서 그 희열을 느끼실 겁니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음악 얘기 나오는데 좀 문화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데 보게 되면 그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그 뭐 요즘엔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설따라 삼천리. 전설따라 삼천리의 이 테마라 그럴까요? 뭐 줄거리라 그럴까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처녀 귀신이 나와. 처녀 귀신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처녀 귀신이 나오는데 이 처녀 귀신이 나오기만 하면은 사또가 죽어. 좀 처녀 귀신이 나와서 사또가 죽어.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처녀 귀신이 나와가지고서는
모 시장을 갖다가 죽여.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자, 처녀귀신 이야기는 철저하게 음양의 이야기입니다. 처녀귀신이 나왔다는 얘기는 처녀가 어떻게 죽었어요? 예, 무지하게 억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이유가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그런 중에 하나는 그 처녀가 너무 이쁜 나머지 이 남자애가 사모해. 그래서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가지고 참 어쩔 수 없이 이 처녀를 죽여.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의 사고, 우리의 지금 현재 이야기로 한다면은 이런 얘기 될 겁니다. 어떤 이쁜 마을 아가씨를 사랑한 놈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여자를 갖다가 죽였다. 그러면은 지금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죠? 당연하게 누구를 죽인 자를 갖다가 벌하는 게 맞죠. 예, 벌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처녀가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마을 나를 죽인 놈한테 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나 왜 죽였어? 원래 그래야 되지 맞는 거죠. 근데 왜 뜬금없는 사또한테 갑니까? 사또한테 딱 가서 하는 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전에 뭐 사또는 놀래가지고서는 아이고 귀신이라고 뭐 죽고. 자, 이송이는요 왜 사또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했느냐면 그 조선시대나 이때의 논리는 다 모든 것이 음양의 조화를 잘 맞춰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음양의 균형성이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아름답다는 얘기거든요. 가끔 그 저번에 그 드라마 보니까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비가 안 오니까 당연하게 왕은 기우제 지내죠. 기우제 지내면서 묘한 나름대로의 뭐 이렇게 그 풍습 같은 거라든가 뭐 이렇게 뭘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동네 마을의 남자들과 총각들과 그 처녀들 둘을 짝지어줍니다. 무슨 얘기냐? 처녀 귀신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제일 먼저 음양의 조화를 잘 맞추지 못한 사또의 책임입니다. 왜 사또의 책임이냐? 그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얘기는 왕이 해야 될 덕목입니다. 이 덕목이 음양을 잘 맞추는 겁니다. 근데 뭔가 모르지만은 음양의 이 조화가 잘 안 맞았어. 음양의 조화가 잘 안 맞았으니까 뭔가가 당연하게 문제가 생겼어. 사또는 왕의 위임장을 준 왕의 어떻게 보면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왕의 대리인인 사또가 그 고을에 음양의 조화를 잘 못 맞췄으니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처녀 귀신은 제일 먼저 추궁할 사람이 사또입니다. 사또, 당신이 말이야 음양의 조화를 잘 못 맞춰가지고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까 네가 뭐가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결해 주세요. 하고서는 처녀 귀신은 나타난 것일 뿐이죠. 나타난 걸 보고서는 나타나니까 놀래서 죽은 건 사또고 처녀 귀신이 사또한테 찾아간 이유는 나의 정말 억울함은 따지고 보니까 사또인 네가 잘 못했잖아. 잘 못했으니까 이거 잘해.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아기가 어린애가 웬만한 애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은 요즘에 애가 도둑질했으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애가 뭐 잘못했으면 부모한테 떠르릉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부모를 호출시킵니다. 왜? 애
애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가지고 애가 도둑질 해가지고 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하고 부모를 추궁합니다. 학교에서 애가 잘못하게 되면 바로 부모 부르죠. 아, 교육을 왜 그렇게 시키십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얘기하죠. 네,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조선시대 때 뭐 이런 때는 애가 잘못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문책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예, 사또입니다. 사또. 왜 또 사또야? 사또는 그 음양의 저와 오행의 움직임을 잘 관리해야 될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이거든요. 자, 애가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한 이유는 뭐죠? 애는 단지 배가 고팠을 뿐입니다. 배가 고파서 애가 뭘 알아요. 배가 고프니까 난 밥 먹어야지. 얘 눈에는 배고픈 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먹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들 도둑질 한 겁니다. 사또는 왜 추궁을 받아야 되죠? 이 애가 도둑질을 하게끔 만든 상황, 환경, 그러한 상태,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사또는 니잖아. 그래서 사또인 네가 책임져. 그래서 옛날에 사또들은 탐관오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옛날에 사또들은 내가 고을을 잘 어떻게 다스리지? 노심초사한 겁니다, 사실은. 뭐 사또도 다 똑같은 사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사또도 있고 저런 사또도 있다 보니까 탐관오리도 있고 모두 다 있었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또는 마을에 어린애가 도둑질을 하는 것 자체도 다 모두 다가 자기 탓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을을 음양이 잘 조화롭게 만나는 고을, 잘 조화되어 있는 고을, 오행이 잘 되는 그러한 고을을 만들고자 사또는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애가 잘못하면은 부모가 추궁을 받지만 과거에는 부모 이전에 사또가 먼저 추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 애들이 도둑들이 많다. 애가 도둑질하는 것들이 많았다. 사또는 사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궁을 받고 그러했던 것들이 과연 무조건 그 과거는 잘못되고 지금은 잘된 건가요? 어떻게 보면 사주명리는 그러한 논리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은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게 되어졌다. 내가 사업을 하기 싫었는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업을 했어. 그래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나중에는 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말씀하신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한 것처럼 아마 이 명리를 공부하는 분들 어느 일면에서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즉 수신에 돌아갔다가 궁극으로 찾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자, 조금만 정리해보죠. 양은 왜 양이다? 음이니까.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양의 짓거리를 해야 된다. 양의 짓거리는 주로 퍼져나가는 짓거리. 그래서 그것을 사주명리에서는 주로 식상이라고 한다. 음은 뭐 해야 된다?
얘는 뭉쳐야 된다. 왜 뭉쳐있니? 양이었으니까. 그러면 뭉치려면 뭔가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뭉치는 짓거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위한 것들이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임을 잘해야 된다는 쪽으로 했을 때 이런 것을 사주명리에서는 인성이라고 한다. 용신은 이것만 있으면 맞는 키가 아니라 사용, 방법론, 임을 좀 기억해 두시고 식상, 인성 어느 쪽에 방법론을 쓸 것이냐를 기본적으로 음양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심리 상담 전문 기업 심리2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